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네 번째로 누수가 일어난 상황, 그리고 그 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건식난방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목은 네 번의 누수와 태경 건식난방 네 번째고, 부제로 30년 된 아파트 습식난방 네 번째 누수, 궁극적인 해결책 건식난방. 자, 이런 제목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혼돈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지금 제목인데, 자, 매일매일 누수검사를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5번 정도는 누수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누수검사는 이 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별침이 움직이는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모든 집안에 있는 수도 꼭지를 다 막고,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있는 거기 수도까지 막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계량기를 막고 5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량기에 있는 수도 꼭지를 왼쪽으로 힘차게 돌렸을 때 거기서 별침이 움직이면 그것은 누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하루에 평균 5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또 잘못돼서 누수가 되지 않는 상태로 검사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파트를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내놓고 다른 곳에 전세를 가기로 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다른 아파트 얼마나 돼 있는가 연식을 알아보고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엑셀과는 보통 한 25년 이상이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정도 되면 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난방관인 동파이프가 터지기 시작한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파트를 알아볼 때도 20년 정도 된 아파트, 20년이 안 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아파트는 만 30년이 된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지만 별 신통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아파트를 떠나기라고 작정을 하고 셰퍼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아내와 함께 보러 갔습니다. 전세가 2억이 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아파트는 1억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아파트의 조건은 교통이 좋아야 하고, 둘째로 15년에서 20년쯤 된 아파트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없고 이곳을 탈출하고 싶고, 우리는 그렇게 멘붕에 빠진 채 일주일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의 별침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또다시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호에 물어볼 때마다 물은 조금도 멈춰지지 않는다는 연락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202호에 가본 적도 많았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장으로 봅시다. 자, 근본적인 처방. 이제 단순히 누수를 몇 번 고친다고 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처방을 원했습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을 다 바꾸고 욕실 2개 있는 욕실에 리모델링까지 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봤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그래서 가족 전체 의견을 기탄 없이 얘기해보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을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전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을 팔고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전셋집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과 가까운 아파트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아도 1억 정도가 더 있어야 그곳에 전세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알아보니 집을 팔고 나서도 1년 안에 치명적인 하자가 발생하면, 이를테면 누수라든가, 그에 대한 해결을 전 주인이 해주는 게 건축기본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팔려면 누수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수라는 것이 처음에는 온수관에서 터지는데 엑셀관이 30년쯤 지나면 전체를 갈지 않는 한 여기저기서 계속 터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수관을 고쳐도 나중에는 난방까지 터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동파에 풀어진 난방관도 30년이 지나면 연결 부위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것저것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온수관과 난방까지 고쳐야 한다는 결론에 달했고, 온수관을 포함한 난방시설 전체와 온수를 고치려면 얼마나 드는가 알아보니 1,500만 원 정도를 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다음에는 화장실에서도 누수가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싸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엑셀관을 모두 파내지 않고 엑셀관 부위만 전기톱으로 잘라내고 거기에 엑셀관을 다시 심는 방법, 이른바 홈파기 공법 또는 커팅 공법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법을 개발한 곳이 전국에서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 방법을 지방에도 전수해서 일종의 대리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난방까지 고치는데 얼마쯤 돈이 들겠느냐 물어보니 1,200만 원가량이 든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좋은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사를 하려면 아파트 전체가 무너졌던 굉음을 며칠 동안 만들어내고 공사를 하고 양생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완전히 마치는데 거의 20일에서 한 달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법이 아니다 생각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목이 황홀한 태경 건식 난방의 세계지요. 정말 이런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건식 난방이었습니다. 건식 난방은 여러 장점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바닥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판넬을 깔고 판넬 사이에 난방관과 온수관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3일이면 공사가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게다가 비용면에서도 대단히 경제적이었습니다. 건식난방 2개 업체 모두 알아보니 한국에는 유명한 건식 난방 업체가 3군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 업체 알아보니까 80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를 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러 자료를 통해 보니까 건식 난방 중에서 가장 좋은 업체가 태경에너지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견적을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정도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태경에너지가 기술력 면에서도 가장 나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해서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경에너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비용 산출입니다. 난방비용 평당 17만 원. 자, 저희 집이 제중면적 25평입니다. 자, 그래서 평당 17만 곱하기 25평 플러스 10만 또는 20만 온수 설치. 자, 이 태경에너지에서 온수만을 하는 그 가격으로 20만 원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황홀한 가격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설비업체에서는 300만 원을 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업체다 물어보니 20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20만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넬 사이에다가 온수관 하나만 이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30만 원 또는 445만 원. 자, 그런데 작업 과정에서 로스가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자르면 25평을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한 2평 반 정도
그런 자재들을 갖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스되는 가격까지 계산을 해서 자, 평당 17만 원인데 27.5평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 비용만 467만 원. 정말 환상적인 가격이죠. 1,500만 원, 1,200만 원이었습니다. 이전에 물어보니까. 여기는 467만 원. 그런데 강화마루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SPC라고 하더군요. 자, 강화마루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는 건식난방의 경우는 온도가 상당히 세기 때문에 거기다가 비닐을 씌우면, 비닐장판을 씌우면 비닐장판이 이렇게 누글누글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마루가 필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강화마루는 평당 75,00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27.5평으로 로스까지 계산해서 2평 반을 넣으니까 206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색깔이 5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저는 그레이 오크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25평이면 이런 것이 나오는데 27.5평이니까 206만 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즉 난방비용 467.5만 원, 강화마루 206만 원 합치니까 673.75. 거기다가 온수관 배관하는데 20만 원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더 합치면 700만 원이 안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693만 7,500원. 그러니 따져보면 습식의 2분의 1도 안 되죠. 자, 온수관 배관공사는 타업체 분해분이 150만 원, 180만 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게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온수관이라고 하는 게 보일러실에서 나와가지고 문간방을 지나서 싱크대, 그리고 거실 화장실로 가고 다시 안방 화장실로 연결시키면 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 화장실 공사에서 그것들은 하기 때문에 화장실 쪽으로 온수관을 빼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PVC 길이를 따져보니까 20m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태경에서는 20만 원을 해주기로 했고, 다른 그 업체에서는 한 200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 태경을 택할 수밖에 없었죠. 자, 건식난방을 태경에너지로 택한 이유를 좀 더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온돌에 대해서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인의 발명품 중 아마 가장 오래된 위대한 발명품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돌 문화를 외국인에게도 알려주려고 알게 해주고 있는 회사가 바로 태경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에는 건식난방으로 유명한 회사가 태경을 포함해서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열 효율에 있어서도 가장 태경이 우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가장 저렴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더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적으로 난방을 소개하는 책자들도 대부분 습식난방에 막연한 우위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습식은 온도를 오래 간직하죠. 왜냐하면 엑셀관 위에다가 모르타르를 하기 때문에 그 모르타르가 온도를 머금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건식은 바로 판넬에 있는 관을 통해서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 위에 있는 모르타르가 없기 때문에 빨리 식어버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한국의 아파트에 적용된 습식 온도는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집사람이 굉장히 추운 것을 싫어해서 겨울에는 가스값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을 떼도 뭐 별로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온도 보존이 아니라 열 효율인 것이죠. 아니, 따뜻하지도 않은데 보온이 뭐 가능하겠습니까? 응? 일단 따뜻하게 해놔야 그 온도를 갖다가 유지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습식보다 건식을 훨씬 더 높게 치는 사람입니다. 이번 태경 에너지를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난방뿐만 아니라 집 전체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기왕에 시작한 공사이니 난방뿐만 아니라 화장실 2개도 모두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페인트도 칠하고 아예 도배까지 모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얼추 계산을 때려보니까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은행에 가가지고 1,500만 원을 빌렸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치워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요즘 이사업체들은 이삿짐을 맡아주는 일까지 하고 있더군요.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 박스를 에다가 설치해 놓고 거기다가 이삿짐을 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와 계약을 해서 이삿짐을 2주 정도 맡아주고 다시 이삿짐을 갖다 주는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더군요. 이거는 맡아주는 가격을 하루에 3,500원씩 받는 데도 있고 아예 그 돈을 이사하는 비용에다가 얹혀 사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택한 업체는 따로 그 이삿짐을 갖다가 보관해주는 그 돈은 받지 않고 여기다가 포함시키는, 그러면서도 가격도 아주 저렴했습니다. 자, 14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물론 이 금액도 대출받은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이런 계획을 저는 아래층인 202호에게 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근본적으로 모든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 4월 3일에 누수를 잡는 공사를 한 이후에도 아래층에서는 계속해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침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할 때까지 수도를 거의 쓰지 않을 테니 조금만 참아주면 누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겠느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전하면서 좀 이번에는 좀 더 많은 그런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뒤로 공정별로 여러 업체의 견적서를 받아본 다음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4월 26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5월 9일에야 모든 일정이 끝났습니다. 자, 공사가 끝난 지 지금 사실 며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공사 일정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정대로 모두 시행됐습니다. 4월 26일 날 이사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은 모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거의 2주 동안을 모텔에 살았습니다. 4월 27일 날에서 29일 날까지 아까 말씀드린 태경에너지에서 나와서 난방공사를 3일 동안에 끝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30일에는 화장실 철공사를 시작했고, 자, 그런데 누수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아예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서 타일에다가 또 타일을 붙이는 덧방공사가 아니라 기존 타일을 철수하고 아주 방수까지 다시 해서 타일을 붙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화장실 2개 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더 들더군요. 자, 물론 그 이유는 아랫집에 물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월 1일 날에는 화장실 방수공사, 그 다음에 양생, 그 다음에 다음 날에 방수공사를 또 하더라고요. 두 번 방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또 양생. 5월 3일에는 타일을 시공했고 5월 4일에는 양생을 해서 하루 쉬고, 그 다음에 5월 5일에는 이제 욕실의 모든 시설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걸 했습니다. 세면대, 변기, 샤워기 이런 거 부착 공사를 해서 이제 5월 5일 날 어린이날 화장실 리모델링을 종료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일 날 전기 스위치 공사. 이거는 이것도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무지하게 쌌습니다. 10만 원, 15만 원을 부르더라고요. 제가 이 스위치를 갖다가 9개, 10개인가를 바꿨는데 2만 원도 안 들었습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기 스위치 공사를 제가 스스로 했습니다. 그리고 문틀 및 몰딩에 천장 주변에 있는 그 몰딩에다가 페인트를 하는 공사까지 5월 6일 날 마쳤고 5월 7일 날 집 전체 도배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텔 생활을 끝냈고, 그 다음에 5월 8일 날은 대청소를 했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7개 문짝을 갖다 교체했고 그리고 1개 현관에 있는 창문을 갖다 큰 창문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에 이삿짐 센터에 맡겨둔 이삿짐 전체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제 태경에너지에서 했던 온수와 난방공사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